안녕하세요. 포르쉐를 구입할 바엔 포르쉐 디자인 오디오를 사는 채널, 벤틀리를 구입할 바엔 벤틀리 버전 오디오를 사는 채널, 기준모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뭐 오디오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차가 비싸서요. 자동차 너무 비싸요. 세금도 매년 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세차도 해야 되고 돈 먹는 귀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디오는 참 검소한 취미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리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사운드바 리뷰인데요. 이게 팬이라고, 이건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팬이라고 하신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최근호라는 분인데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나? 익명을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가진 포르쉐 디자인 PDB90이라는 사운드바를 리뷰해 줄 수 있냐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PDB70을 리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저는 별 생각 없이 뭐 리뷰 가능하죠. 뭐 그거 못하겠어요 했더니 덜컥 이 제품을 어느 날 보내셨어요. 진짜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이거 또 착불로 보내셨어요. 햄 맞겠죠. 자, 농담이고요. 뭐 제가 착불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싼 제품을 공짜로 주신다는데 뭐 이거 당연히 착불로 받아야죠. 이것도 농담이고요. 공짜로 주진 않아요. 리뷰 끝나고 돌려드립니다. 뭐 아직은 우리가 뭐 제품을 공짜로 이렇게 살갑게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저한테 리뷰를 요청하신 이유가 어디에도 이 제품 리뷰가 없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대강 찾아보니까 리뷰가 진짜 전혀 없더라고요. 이 제품을 어느 날 혹해서 막상 사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인지 궁금해서 저에게 대신 제품 평가를 맡기신 거죠. 생각해보면 뭐 별다른 정보도 없이 1199달러짜리 제품을 덜컥 산 이분, 대단해요. 저처럼 참 대책 없이 사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포르쉐 디자인은 사운드바 부분을 필립스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필립스 음향기기들은 어느 정도 음질과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뭐 위험성은 덜한 편이죠. 어쨌든 오늘은 자신이 산 제품에 대한 분석을 남에게 대신시키는 대범하고 용감한 분의 제품으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199달러고요. 우리나라에선 팔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걸 구입을 하면 배송비랑 뭐 통관비 해서 다 포함하면 못해도 한 160, 180까지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즈모의 이 어느 구독자님은 과연 이 제품을 잘 산 것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저의 팬이 맞는 걸까요? 자,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볼게요. 이름부터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쓴 만큼 디자인 퀄리티는 역시 좋습니다.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PDB70도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 제품은 크기가 꽤 커지면서 자칫 좀 둔탁해질 수 있었는데 재질을 이렇게 좀 통일시키면서 그런 부담감이나 둔탁함을 줄였어요. 역시 감각이 좋아요. 바디 전체를 일단 회색 패브릭으로 감싸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알루미늄 포르쉐 디자인 로고 패널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이고요. 전면부에는 LED 표시창이 있고요. 측면 오른쪽에는 조작 버튼이 패브릭 아래에서 빛납니다. 버튼은 터치식이에요. 가로 사이즈는 120cm로 전작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무게도 8.7kg으로 좀 묵직하고요. 높이가 9cm로 좀 다소 높은 편이에요. 깊이도 21cm로 꽤 깊은 편이고요. 이거 상당히 큰 크기의 사운드바입니다. 요즘 사운드바들이 좀 컴팩트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드비알레 디온이 생각나는 크고 넓은 사운드바예요. 자, 이 제품은 벽에 걸 수도 있고 TV 아래에 둘 수도 있는데 TV 아래에 두면 TV 화면 아래쪽을 살짝 가릴 수도 있겠네요. 별도의 우퍼나 또 서라운드 스피커는 연결이 불가능한 구조고요. 대신 우퍼가 내장돼 있고 측면 스피커가 내장돼 있습니다. 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원을 켜면 돌비 애트모스 효과를 위해 이 어파이어링 유닛이 상단에 있는 유닛이 위로 살짝 올라오는데 이 시청자의 귀 쪽으로 살짝 기울여지면서 좀 더 음향이 귀에 잘 닿도록 20도 정도 기울어집니다. 모터 소리도 이게 징하고 나요. 자, 징 소리 나죠? 자, 이렇게 징 소리가, 모터 소리가 징하고 나면서 유닛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는 모터가 움직이는 거 아주 좋아해요. 자, 어파이어링 유닛이 사람을 향하니까 확실히 산만한 느낌이 좀 줄어들고 좀 더 명확하게 입체 효과가 좀 듣는 사람한테 좀 집중되게 느껴집니다.
자, 측면에는 터치식 버튼도 있고요. 리모컨도 제공합니다. 뭐 리모컨 디자인도 정말 예쁘죠. 후면부에는 HDMI 2ARC 출력, HDMI 입력, USB 광 입력 단자도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 지원하고요. 디자인은 뭐 이 정도예요. 크기가 크지만 좀 둔탁해 보이지 않도록 패브릭으로 몸체를 좀 감쌌고요. 포르쉐 디자인 로고 부분 감각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건 뭐 디자인은 역시 포르쉐 디자인입니다. 예뻐요.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닛 구성은 센터 채널에 3개 유닛이 있고요. 양옆으로 각각 4개의 좌우 채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효과를 위해서 상단에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고요. 이거 전원 키면 20도 기울어진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효과를 위해 양옆에 각각 1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왼쪽에 서브우퍼가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의 유닛이 자리 잡고 있죠. 특이한 것은 서브우퍼가 하늘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인데, 보통 땅이나 앞쪽을 보고 있는데 이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출력은 300W가 살짝 넘고요.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뭐 귀를 막아야 할 정도의 뭐 대출력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중저역대가 잘 강조된 선명한 음질이고요. 음성이나 대사도 잘 들립니다. 저역 우퍼 유닛이 상단을 향해 있다고 했죠. 이 상단을 향해 있는 만큼 진동이 강하지 않고요. 대강 한 50에서 60Hz 대역에서 커트가 된 저역입니다. 그래서 초저역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저역의 울림이나 파워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 걱정을 좀 덜 하면서 베이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설정에서 베이스 레벨을 좀 올려주면 어느 정도 파워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아주 강력하게 쾅쾅 때리고 가슴 울려줄 정도의 저역은 아니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활용하기 좋은 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뭐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지난번 PDB 70 전작이죠. 이거랑 튜닝 자체는 비슷해요. 중저역대를 좀 확장시키고 초저역대는 좀 절제한, 어떻게 보면 뭐 도시형 사운드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출력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음장감이 강해졌고요. 무엇보다 입체 음향 효과는 지난번에는 업바이어링 유닛이 없었죠. 그래서 입체 음향 효과 자체는 지난 제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향상됐어요. 돌비 애트모스 효과는 이렇게 좀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약간 기울어진 업파이어링 유닛이 효과적으로 입체 음향을 귀에 닿게 해서 흐트러짐이 좀 덜한 입체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원박스 사운드바이기 때문에 이게 서브우퍼랑 서라운드 스피커는 추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원박스에 또 편리함과 단순함이 있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체 효과 저역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돌비 애트모스랑 DTS-X를 모두 지원하는 점은 장점이죠.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물론 이런 비교는 원박스 사운드바들끼리의 비교예요. 실제로 우퍼랑 서라운드 스피커를 분리한 사운드바나 다채널 스피커에 비해서는 입체 음향 효과가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기능을 볼게요.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가 있는데요. 총 4개 프리셋 모드가 있어서 무비, 뮤직, 보이스, 스포츠, 커스텀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정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앱이 없어요. 이게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리모컨만 하다 보면 직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서라운드 모드를 끄고 켤 수도 있고요. 사운드 세팅은 서라운드, 다이내믹, 레인지 컨트롤, 다이알로그, 대화죠. 그리고 베이스, 트래블, 싱크 등을 하나하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리모컨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지긴 해요. 음악은 블루투스 모드를 통해 즐길 수가 있고요. 아쉽지만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나 에어플레이, 뭐 크롬캐스트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용보다는 영화 쪽으로 즐기기 좋은 사운드바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르쉐 디자인 PDB90은 포르쉐 디자인과
필립스가 뭐 협업한 사운드바로 이게 홈페이지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예전에도 협업을 했고 이번에도 아마 협업을 했을 거예요. 자, 이 협업한 사운드바로 돌비 애트모스와 DTS-X를 지원하는 원박스 형태의 사운드바입니다. 특히 깔끔한 디자인과 20도로 앞쪽으로 회전해주는 이 업파이어링 유닛이 인상적이었고요. 추가 서브우퍼나 서라운드 스피커 없이도 적절한 수준의 저역과 어느 정도의 입체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도시형 사운드바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30평대 아파트 등에서 쓰기 최적화된 정도의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게 뭐 100만 원대 중반의 가격이 좀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디자인에 가치를 둔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고요. 네트워크 플레이나 앱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리뷰는 끝났고요. 뭐 다시 한번 이 리뷰를 지원해 주신 구독자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리뷰를 제가 해본 결과 100만 원 중반대 가격이 좀 다소 비싼 건 사실인데 또 디자인적 가치를 생각하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사신 거죠. 감사합니다. 뭐 아마 유튜브 리뷰로는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다만 이제 세계 최초인데 이게 세계 유일이자 마지막 PDB-90 리뷰가 아니길 빌어봅니다. 그리고 제품은 제가 다시 곱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의 관심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